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을 불과 한 달에 앞두고 수년 전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일부 스님들의 도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불자대회에서 승려 수백여 명과 시민 수천여 명이 연대 서명을 통해 관련 스님 16명을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승려들의 집단 움직임이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물론 조계종 전반에 걸친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최근 저희 이슈인사이드 취재진은 당시 도박 당사자로 거론됐던 16명 중 한 사람으로 도박비 때문에 사찰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한 스님의 진술 조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년 전 이 도박 사건을 처음 폭로한 장주 스님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비호로 진실이 은폐됐다며 종단 내 뿌리 깊은 적폐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돼야 되고 이는 새 정부의 의지에 달린 만큼 검찰은 반드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는 단독 입수한 진술 조서를 계기로 조계종 도박 파동을 재조명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23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진행된 경남 모 사찰 전 주지 김모 씨의 진술 기록입니다. 사찰 토지를 불법 매각해 수십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김 씨에게 조사관이 주지가 된 후 얼마나 해외 도박을 자주 했느냐고 묻습니다. 김 씨는 필리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으며 갈 때마다 거의 카지노를 했다고 대답합니다. 김 씨는 조사 결과 구속될 때까지 모두 227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2월 20일 받은 조서에는 김 씨는 더욱 기가 막힌 진술을 합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다음 날 DS 2명의 중견 스님이 수배자인 김 씨가 있는 곳에 놀러 왔다는 것입니다. 진술서에는 사찰명과 불명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계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같이 간 다른 스님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조사관이 묻자 대부분 카지노에 가고 골프를 친다고 진술합니다. 다음 날 받은 또 다른 김 씨의 진술조서. 김 씨는 해외여행을 다른 스님들과 함께 다녔으며 이는 모두 로비 활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에 대한 로비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재임과 재임권을 갖고 있는 상급 사찰 주지의 재임을 위한 종단 로비라고 대답합니다. 덧붙여 해외에 함께 나가는 스님들도 모두 종단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다며 본인은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해 본 적도 있다고 밝혀 상대적인 사찰 규모를 감안할 때 동행 스님들의 돈 씀씀이를 짐작케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김 씨의 이 같은 로비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진술서 상당 부분에 걸쳐 기술돼 있는 점입니다. 상급 사찰 주지를 모 불교대학 이사에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권한을 갖고 있는 종회 내 4개 파 중 후보를 낸 1개를 제외하고 다른 3개 파에 3천만 원씩을 지원했으며 이 돈을 각 파 간사들에게 조계소합 숙소에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십여 명의 종회 의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줬다며 의원 숫자까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종회 의원 82명 중 상당수의 찬성을 받아내 모 스님이 이사 자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연기를 시켰다는 것이 김 씨의 진술입니다. 김 씨 주장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일까? 종단의 한 수자 스님은 투표날 하루 전 올라와 조계사 근처에 숙소를 잡는 관습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으로 피고는 자신을 포함해 자승 스님 등 종단 내 최고위층 스님 17명에 대한 국내외 도박 사실을 자백한 장주 스님입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의 폭로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이 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계종의 도박 문제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고객성이 인정되고 자수의 진술한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여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단 사무실 등지에서 이루어진 자승 스님을 비롯한 17명 스님의 상습 도박 범죄를 인정한 셈입니다. 재단 측은 당시 즉시 항소했으나 소송 도중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앞서 검찰은 장주 스님과 관련한 도박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자승 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스님들에 대해 고발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고소를 당한 장주 스님에 대해서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처리해 양측 모두가 혐의 없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립니다. 본 취재진 확인 결과 구속된 김 씨는 장주 스님 외 도박 스님 16명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주 스님의 주장과 일부 맥을 같이 하는 김 씨의 진술서가 이슈 인사이드를 통해 첫 공개됨으로써 당시 불기소 처분돼 일단락되는 듯했던 조계종 최고위층 도박 의혹 사건이 재점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현행 우리 지금 정치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를 살려준 것이다. 스님은 또 지금도 당시와 같은 일들이 해외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베트남 호짬 더 그랜드 리조트 카지노에 비구니 스님을 대동하고 다녀온 스님이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비구니 스님. 그 스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름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더 그랜드 호텔이 있답니다. 더 그랜드 호텔에 가가지고 그 부패 세력들이 타종단 스님들까지 어울려가지고 하고 댕겼다. 최근에도 그래 한다. 장주 스님은 해당 스님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주면 즉각 당사자들의 이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슈 인사이드의 진술조서 공개로 승려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단 고발을 촉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져 적폐 청산의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그 접수하면 네네. 따라 공부하죠. 일 예단할 거 없잖아요. 엄정하게 하죠.